두뇌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게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아이폰 SE는 $400에서 $500에 포진되고 정식 럼버링에 해당하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그 뒤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번 모델 $799, 플러스 모델 $899, 프로 모델 $999, 대망의 울트라 모델은 $1199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프로 모델과 울트라 모델에 대한 쏠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애플 입장에서는 평균 판매 단가와 순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게 되니 판매량만 유지되면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캐시카우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천하의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애플의 노림수가 바로 이와 같은 최상위 모델의 네이밍 변경 그리고 스펙 급나누기를 앞세운 초프리미엄 전략인데 기존 제품 대비 상당히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아이폰 14이 출시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내년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 15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루머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이폰 15 첫 번째 루머, 티타늄 프레임 디자인. 최상위 모델에 한해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티타늄 프레임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보다 더 가벼울 뿐만 아니라 긁힘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대비 아이폰이 상당히 무겁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휴대성 개선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루머가 아닐까 싶네요. 아이폰 15 두 번째 루머는 모델명 울트라 변경입니다.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는 게 맞다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애플워치를 보게 되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으로 케이스 소재가 급나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티타늄 에디션이 아웃도어 특화 컨셉으로 바뀌면서 애플워치 울트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의 프로맥스 같은 경우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술과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의미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만약 아이폰에도 울트라가 붙게 되면 기존의 특장점과 함께 티타늄 소재라는 새로운 USP가 더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폰 15 세 번째 루머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체 소자 버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애플 전문가로 잘 알려진 TF 인터내셔널 증거 애널리스트 밍치거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내년 하반기 출시될 두 개의 고급형 모델의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지난 아이폰 7과 8, SE2와 3의 홈 버튼 디자인과 유사한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디자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IT 팁스터 시림프 애플 프로 역시 애플이 물리 버튼이 없는 새로운 아이폰을 개발 중이며 프로젝트 코드램이 본고라고 밝혀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을 직접 누르는 대신 햅틱 엔진을 통해 가벼운 터치만 해도 마치 실제 버튼을 누른 듯한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느낌의 촉각 경험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이폰 15 네 번째 루머는 USB Type-C 충전 포트입니다. 최근 애플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USB Type-C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테크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그렉 조스 위아 애플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이 분명히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USB Type-C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이폰 15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루머에 충분히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부터 적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폰 15 시리즈가 차차기 아이폰 SE로 재활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급나누기의 진심인 애플의 성향을 봤을 때 일반 모델을 배제한 특정 모델에만 탑재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이폰 15 다섯 번째 루머는 다이내믹 아일랜드 전 모델 확대입니다. DSCC CEO이자 디스플레이 분석가인 로스 영이 아이폰 디스플레이 로드맵을 공개해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에만 노치 컷아웃 대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맞춘 바가 있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전 모델에 노치가 사라지고 알약 모양의 펀치홀 컷아웃, 즉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통일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미친 적중률을 자랑하는 만큼 이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이폰 15 여섯 번째 루머는 3나노 A17 칩입니다. 기존의 5나노 공정칩과 비교해보면 전력 소비는 30%, 성능은 15%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현 여부는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TSMC의 양산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폰 14과 마찬가지로 최신 칩은 프로급 모델에만 탑재되고 일반 모델에는 한
차세대 이전인 A16 구형 칩이 탑재되어 스펙 급나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5G 모뎀이 장착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현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이폰 15 7번째 루머는 폴디드 줌 잔망경 카메라입니다. 이미 갤럭시 S20 울트라에 적용된 폴디드 줌 카메라를 아이폰에 적용하지 못한 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를 우회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해야만 했고 결국 아이폰 15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잔망경 형태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굴절시켜 초점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 덜 두꺼워질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커지고 두꺼워졌던 카메라 섬과 카톡티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아이폰 카메라의 단점이었던 망원 줌을 기존 3배에서 5배에서 6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와 울트라 모델에 한해 8개 플라스틱 렌즈 후면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루머도 나왔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LG 이노텍을 통해 폴디드 줌 카메라 양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5 8번째 루머는 8기가 램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실 아이폰 14에도 프로 모델에 한해 8기가 램 탑재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기준이지만 덕분에 가격 동결도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강력해진 카메라를 원활하게 실행하기에는 6기가 램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실행 중에 꺼지는 앱 리프레시 현상이 간혹 발생하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현재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간에 램 용량 차이가 없는 상태인 만큼 최소 아이폰 15 울트라 모델에는 8기가 램 탑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애플은 공식적으로 램 용량을 스펙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출시가 이루어져야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5 9번째 루머는 시작 가격 인상입니다. 저 비티크의 생각으로는 역대급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가격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일반 모델은 가격 동결이 되더라도 최소 울트라 모델은 기존 프로 맥스보다 최소 $100 이상 가격 인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프리미엄 제품군을 지칭하는 새로운 마케팅 네이밍, 즉 울트라를 새롭게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익스트림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애플워치 울트라 모델을 선보인 것만 해도 충분히 애플이 빌드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SE, 일반, 프로, 울트라로 크게 라인업이 재편되며 중저가 모델, 기본 모델, 고급 모델, 초고급 모델이라는 확실한 포지셔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두뇌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게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아이폰 SE는 $400에서 $500에 포진되고 정식 럼버링에 해당하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그 뒤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모델 $799, 플러스 모델 $899, 프로 모델 $999, 대망의 울트라 모델은 $1199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프로 모델과 울트라 모델에 대한 쏠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애플 입장에서는 평균 판매 단가와 순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게 되니 판매량만 유지되면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캐시카우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천하의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애플의 노림수가 바로 이와 같은 최상위 모델의 네이밍 변경 그리고 스펙 급나누기를 앞세운 초프리미엄 전략인데 기존 제품 대비 상당히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포트리스 아이폰으로 넘어가기 전 가도기 모델인 건 분명하지만 기존 제품 대비 상당히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